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10일 오후 4시 13분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오전입니다. 한 시간 전에 우크라이나 도심부에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여러 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폭음이 나고 지금 사진으로 보도되는 걸 보면은 몇 대의 차가 불이 붙어 가지고 화염이 그리고 연기와 함께 치솟는 모습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출근 직전 시간을 노려서 때렸는데 본격적으로 출근하던 시간이었으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푸틴이 예고했던 대로 크림 대교 폭파에 대한 복수가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키이우 이외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지금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키이우는 지난 2월 말 러시아 군이 공격을 해가지고 한때 한 2달 동안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했을 때도 도심부에 대한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도심부 번화가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대공방어망이 허술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푸틴은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비디오를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크림 대교 공격은 민간 인프라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공격이 틀림없다. 이것은 테러다라고 규정을 하고 곧 보복이 있을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 보복이 현재로는 미사일 공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테러에 대한 보복이라면서 자기들이 똑같이 테러 방식으로 합니다. 민간 지역을 폭격을 합니다. 군사시설을 폭격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 끔찍스러운 상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지금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는 공갈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키이우 한복판을 때린 거기 미사일 탄두가 폭탄이 아니라 거기 전술핵이 달려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수만 명이 죽든지 다쳤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한 게임을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 세계를 상대로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푸틴의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70회 생일 바로 그 다음 날 그가 그토록 자랑했던 크림 대교, 케르치 대교입니다. 케르치 대교, 즉 러시아 본토와 크림 반도 2014년에 강제로 빼앗은 크림 반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로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탱크를 싣고 달리던 열차가 폭발을 했는데 폭발 원인은 그 철로와 나란히 달리는 차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니까 이게 옆에 유류 탱크를 때려가지고 연쇄 폭발. 그래서 철로가 망가지고 그 옆에 차로는 그냥 꺾여가지고 바다로 들어가는, 이렇게 해서 교통이 지금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가 긴급하게 대책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복구 작업을 해가지고 형식상으로는 지금 차도 다니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번잡하게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케르치 대교는 2018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푸틴이 자기가 직접 트럭을 몰고 크림 쪽으로 건너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동안에 좀 눌려 있다가 최근에
동북 전선에서, 남쪽 전선에서 공세를 펴가지고 실질을 회복하는 데다가 이번에 이런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기 충천해가지고 SNS를 통해서 푸틴을 조롱해 마지 않고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생일 때 마린 몬로가 불렀던 해피 버스데이 투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이걸 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프레지던트 푸틴으로 바꿔 가지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은 젤렌스키 보좌관들은 익명으로 이게 우리가 한 게 맞다, 우리가 얼마나 깊게 타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푸틴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독재자가 자존심이 상하면 무섭게 몸부림을 치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전략적으로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는 것은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 전쟁을 감정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많죠. 지금까지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오판만 했습니다. 완전히 허위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달려들었다가 판판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군으로 맞을 것이다, 그리 해서 저 나치 파시스트와 똑같은 젤렌스키 정권을 타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그리고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최신 무기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반격을 펴므로써 이제 푸틴이 지금 이거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런 아주 감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감정적인 일이. 그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 이놈도 북한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미사일 여러 종류를 이렇게 쏘고 저렇게 쏘고 중거리 미사일도 날리고 등등 여러 가지 장난을 해왔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니까 전술핵 운용 부대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전술핵.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전술핵을 과연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냐는 아직도 정보기관에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갈이라고 봐야 되는데, 공갈이든 뭐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남한을 향해서 전술핵을 때리겠다, 이렇게 지금 공갈치고 있는데,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은 국적이 어딘지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을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중단하라고, 사과하고 중단하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과 이재명이 지금 합작을 해가지고 국군, 국민, 국가를 지금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이 김정은의 마음이다 하는 말이 이게 농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전술핵으로 상대를 치겠다고 공갈치고 있는 자는 푸틴과 김정은 딱 둘이고, 이 둘을 다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자는 자유진영에서는 이재명 한 사람뿐입니다. 감사합니다.